예, 안녕하십니까. 화재 안전 기준 암기 스프링쿨러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유수 검지 장치를 할 건데요. 저번에 제가 이제 방호구역하고 방수구역을 먼저 했었어요. 이제 그거 원래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하고 이제 합해져 있어요. 이제 유수 검지 장치랑 또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냥 그 구역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따로 뺀 이유는 이제 먼저는 어 구역을 화재를 이제 유효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렇게 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개통도를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렇게 앞으로 뺀 거고요. 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배관 같은 거, 이제 이 배관 있죠? 배관을 또 1, 2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1이 나오고 유수검지 장치가 나오고 일제기왕 나오고 그 다음에 배관 2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배관은 한 김에 그냥 전체를 해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1, 2만 분할해 놓고 이렇게 배관은 또 앞으로 다 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수검지 장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유수 검지 장치랑 일제 개방 밸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보위문 표 지자조라고 이렇게 했고요. 어, 유수 검지 장치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설치 방법, 이제 기본적인 설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별, 상황에 따라 이걸 설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별 설치 방법은 이 두 부분, 자조고요. 이제 설치 방법은 이렇게 보이문표 지까지. 네, 그리고 보이문표는 한 문장입니다. 어,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는 보호용 철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위는 위치고요. 문은 이게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표는 표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까지 그냥 할게요. 지는 뭐 지나간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쓴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볼게요. 유수검지 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보호용 철망입니다.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위치, 이제 위치 나왔죠? 위치에 설치하되 이제 출입문입니다. 그 실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하의 출입, 이상입니다. 이상, 가로가 0.5m 이상, 세로가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표지죠. 유수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다만 유수검지 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보위문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는 지나간다는 거를 이야기 드렸죠.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선은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보내도 이제 유수검지 장치에서 막혀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제 송수구를 유수검지 장치 이후에 송수구를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보위문표 지까지 된 거고요. 그리고 자는 자연 낙차에 의한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일 때랑 조는 조기 반응형 이제 헤드 설치할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 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잘 안 보이죠? 설치할 것. 그리고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것. 네, 이렇게 해서 유수검지 장치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일제개방 밸브도 거의 유수검지 장치랑 비슷해요. 보위문표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겠죠? 이게 보위문표 내용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유수검지 장치가 아니니까 일제개방 밸브 그리고 또 어디냐 여기 있다. 일제개방 밸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제개방 밸브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관까지 이제 유수검지 장치랑 일제개방 밸브랑 배관까지 다 된 거죠. 그러면 그 배관 끝에 헤드가 들어옵니다. 이제 헤드에 대한 기준입니다. 헤드. 헤드는
어,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차표, 살, 보부수. 뭐, 예, 차표를 살, 예, 보부수. 뭐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상황별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렉 측 무기 조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선은 이게 전체 내용이라서 이것만 외우시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그냥 바로 적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 차는 차폐판, 표는 표시 온도, 살은 살수장애, 그리고 보는 말 그대로 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는 부착, 이제 네, 부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착하는데, 그리고 수평거리, 그리고 이게 사각별 설치인데, 렉은 레크식 창고, 측은 측벽형 헤드, 그리고 무는 무대부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요. 그까지. 그리고 기울기가 10분의 1 초과하는 지붕. 그리고 조는 조기 반응형. 주는 준비 작동식 하고 건식일 때. 네, 이렇게 우선은 됐고요. 한번 그러면은 해볼게요. 차폐판의 설치 기준.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그리고 표시 온도.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에 레크식 창고 포함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 121도씨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네, 공장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 온도에 따른 이제 표시 온도를 이제 해야겠죠. 이거는 39, 79, 64,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백룡이 162마리. 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397 친구는 이제 육사가 군인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하나 둘 하면서 이제 걸어가죠. 그리고 백룡이 162마리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도씨 미만. 미만이고 39도씨 이상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64도씨 이상일 거고, 여기는 106도씨 이상일 거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79도씨 이상, 121도씨 이상, 162도씨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차표 이제 살입니다. 살수장애. 살수장애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60cm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아래에 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그 장애물과의 이격거리가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말도 60cm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고, 벽과는 10cm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60cm 내에 들어올 경우 그 아래에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가 폭의 3배 이상 확보된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네. 이 기준이 있고, 네. 이거는 0.75 그리고 1.5 네. 이렇게
1 하고 이거의 2배는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하단보다 낮을 것, 그리고 0.1, 0.1로 0.3. 네. 여기서도 이거의 2배고 1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미만, 미만이고요. 이거 그냥 단위를 쓸게요. 미터고요. 미만일 것, 그리고 이거는 이상이겠죠? 이상. 이것도 1m 이상. 이거는 1.5m 이상. 네, 이렇게 해서 보호의 기준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표살 보죠. 보호까지 했고, 부죠, 부. 부는 부착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3가지예요, 3가지. 우선은, 잠깐만, 이것도 내릴게요. 내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입니다.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에 설치할 것.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착.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네, 부착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 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네, 그리고 반사판의 경우도 부착에 넣었어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병행하게 설치할 것.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해서 부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부 수죠. 수평거리입니다. 헤드의 수평거리. 이제 표와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헤드를 설치 시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외.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헤드를 설치 시. 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알아야겠죠. 는 무대부랑 특수 가염물 저장 취급 장소일 때가 있고요.
좀 크게 할게요. 일대가 있고 레크식 창고 일대가 있는데 특수 가염물 저장 취급 장소일 때가 있을 거고 그냥 레크식 창고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내화 구조 외의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가 있을 거고 내화 구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이게 1.7m 이하 1.7m 이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m 이하이고요. 그리고 렉식 이거는 그냥 렉식은 2.5로 이제 확 늘어요. 약 2배죠. 약 2배. 예,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좀 더 유추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1 그리고 2.3 예, 사실 2.3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보통 건물들이 다 내화 구조기 때문에 2.3은 뭐 그냥 점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2.3인데 이제 그 외의 경우는 이제 2.1이라는 거를 그냥 좀 더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점입니다. 2.3에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평거리. 이제 그러면은 상황별 설치법입니다. 이제 상황별 설치법. 레크식 창고일 때. 이거를 좀 크게 할게요. 레크식 창고일 때.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레크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레크 높이 6m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레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2B가 B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거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설치 대상인 거예요. 이제 레크식 창고인데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일 때 이제 천장 위로만 이제 설치해서 이게 그 기준에 맞게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은 그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스프링클러로 설치하면은 이렇게 4m랑 6m 헤드를 이렇게 그 미터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크식 창고 내용은 된 거고요. 이제 렉측이죠. 제가 이거 순서를 안 바꿨네요. 이렇게 뒤쪽 그냥 할게요. 렉측입니다. 측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측벽
직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 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입니다. 3.6 이내마다 설치할 것. 한쪽 벽에 3.6m마다 설치하는데 4.5m 이상이면은 이제 양쪽에 3.6m마다 이렇게 헤드를 직벽형 헤드를 설치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란히 꼴로. 이렇게 해서 직벽형 헤드 됐고요. 렉 측 무기 조준이죠. 무입니다.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대한 내용이죠.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2.5m, 2.5m 간격으로 계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입니다.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구부로서 헤드와 계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아무래도 이제 그 헤드랑 그 계구부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은 불이 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계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계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계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만 됩니다. 경우에 한한다. 에 설치하되, 그러니까 상부랑 측면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밑에가 없는 대신에 1.2m로 간격을 더 좁힌 거죠. 그래서 무대부까지 됐고요. 렉측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10분의 1 초과하는 지붕. 지붕이 이렇게 뭐 삼각 지붕도 있을 수도 있고 둥근 지붕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지붕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가지관 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최상부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 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 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 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붕 설치 시가 됐고요. 렉측 무기 조준이죠. 이 조기 반응형하고 준비 작동식 건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기 반응형의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경우가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의 거실, 그리고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이렇게고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건식은 이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그 외의 설비를 할 때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준비작동식 건식이랑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 NFSC 상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외의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및 부압식 설비의 외의 설비. 네. 근데 이게 좀 더 외우기 쉬우려면은 이게 이 법이 있는 이유가 동파 우려 때문에 사실 있는 거라서 이제 준비작동식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 헤드 쪽에 물이 차 있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동파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으로 설치했을 때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시에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헤드가 아래 하향식으로 설치가 되면은 얘네들 이제 준비작동식이랑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배수를 하고 나서 그 헤드 사이에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헤드 사이를 이제 다른 걸로 이거 채워서 이제 안 깨지게끔 이제 동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헤드 자체가 물이 차 있으면은. 그래서 드라이 펜던트로 이제 그 부분을 이격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파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시,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 때문에 사실 이자의 개방 밸브는 뺀 거예요. 준비 작동식하고 건식만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네. 우선 한 김에 헤드 설치 제외까지 할게요. 이게 헤드랑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설치 제외는 어 잠깐만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크게 두 개냐? 어, 이제 그냥 이제 설치 제외가 있고요. 그리고 드렌처 설비에 설치했을 때 헤드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드렌처, 이게 어떻게 보면 드렌처 설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드렌처가 그 문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여기에 스프링쿨러에 또 이게 내용이 또 적다 보니까 스프링쿨러에 이렇게 설치 제외로 헤드 설치 제외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앞글자, 앞글자. 예, 이것도 좀 옥내 소화전이랑 조금 비슷하게 외워볼게요. 그 냉고발 야식이었잖아요. 냉고발. 네, 그 냉고발이 병천이라는 곳에서 냉고발, 예, 그 야식을 먹었던 냉고발 야식이었잖아요. 옥내가 그 냉고발 야식을 먹었던 장소가 병천이었어요. 병천 냉고발에 현실을 고발하겠습니다. 현실. 대체적으로 대개 통불로 구워서 보냅니다. 네. 냉족발 뭐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었죠. 냉고발. 병천 냉고발 현실 대개 통불. 이게 펌 자료입니다. 그래서 병천 냉고발 현실 대개 통불, 예, 펌 이렇게 썼고요. 이게 하나씩 해볼게요. 병은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 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염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천장입니다.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또 천장입니다. 천장 및 반자가 불연 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천장까지 됐고요. 냉이죠. 냉은 영화의 냉장 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고온에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냉고 발이죠,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냉고발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 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실까지 현실 대피 공간입니다. 공동주택 중 대피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단실,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 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불이죠. 통하고 불이 통불펌까지 나왔어요. 통불펌. 통은 통신 기기실, 전자 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불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거기는 정수장이 있고요. 오물처리장이 있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말하고요.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헤드 설치 제외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헤드 설치 제외인데 근데 드렌처 설비의 설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드렌처 헤드는 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제어 밸브, 일제 개방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 및 수동 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제어 밸브가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의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의 1.6 미터 세제곱을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이 80리터 per 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 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수원을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에 대한 내용은 다 했고요. 잠시만요. 헤드 좀 제가 이거 밖에 썼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예, 드렌처. 네. 네, 이게 다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수량입니다. 방수량. 네, 이상입니다.